오늘은 현충일, 이 비를 맞으며 정성스레 묘비를 닦고 계신 이 노신사는 누구실까요? 그리고 이곳엔 누가 묻혀 계신 걸까요? 이곳엔 나의 오빠가 묻혀 있고 이 노신사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내 오빠의 소대원으로 이국의 전쟁터에서 잠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분이라지요. 소대장과 소대원으로 만나 함께 했던 시간은 단 4개월. 고작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 소대장에게 느꼈던 깊은 신뢰와 존경의 마음, 그리고 똑같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대장님께 받았던 배려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55년이라는 세월에도 불구하고 잊을 수가 없고 잊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돌아와 전역한 이래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현충일이면 먼저 떠나신 옛 소대장님을 참배하러 오신답니다. 남아있는 자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고 또한 이것이 인간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날이 될 때까지는 옛 소대장님에 대한 참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언제나처럼 1시간 일찍 도착하셔서 준비해 오신 특수 가위를 가지고 묘비 위로 함부로 자라 뒤엉킨 잔디뿌리를 잘라내어 깨끗이 정리하고 정성스레 닦고 계십니다. 이 노병의 옛 소대장이었던 나의 오빠, 그는 나의 가장 오래된 기억 속의 사람이기도 하다. 나의 첫 기억은 1950년도 중반, 내가 5살 때쯤 오빠가 나에게 썰매를 태워주러 데리고 나가기 위해 방 안에서 내 손에 벙어리 장갑을 끼워주던 장면이다. 또 다른 최초의 기억은 오빠가 사다 준 옅은 푸른빛이 도는 커다란 알사탕을 먹다 목에 걸렸던 일. 또한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그는 헌 신문지에 붓으로 한글을 써서 내게 가르치던 기억도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 교재도 없던 시절이니 겨우 중학생이었을 오빠는 그런 식으로 내게 한글을 가르치기도 했었다.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 오빠는 육군사관 생도가 되어 집을 떠났다. 너무 일찍 내 곁을 떠나기는 했지만 오빠가 여름과 겨울 1년에 2차례 휴가를 나올 때마다 나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오빠는 국가에서 받던 소액의 용돈을 아껴 그 당시 귀하던 동화책들을 사가지고 오고 또 내 공부도 봐주고 함께 재미있게 놀아주기도 하며 또 나를 데리고 멀고 가까운 친척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사를 드리곤 했었다. 그렇게 오빠는 아주 어려서부터도 한 집안의 장손으로서 집안에 대한 유난히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참으로 든든한 아들이자 형제였고 멀고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인정받는 집안의 희망이었고 미래였다. 그리고 그는 사관학교 4년의 과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애국심마저 더욱 투철한 진정한 군인이 되어갔다. 그렇게 오빠는 사관학교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되어 서부전선에 배치되어 나라를 지키게 되었고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나는 처음 중학교에 들어가 모든 게 낯설고 적응이 안 되어 늘 편지로 오빠에게 불평을 했었다. 그해 늦가을 휴가를 나온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내게 안내의 일기 책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겉표지 안쪽 흰 여백에는 그렇게 투덜거리는 게 아니야. 이같이 굉장한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단다. 웃으면서 눈앞에 희망을 바라보아라 하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사진도 함께 찍고 극장에 가서 영화 아이다를 보기도 했다. 그렇게 오빠 자신이 내 집안의 희망이며 미래이기도 했고 또한 나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던 든든한 길잡이이기도 했다. 따라서 자랑스러운 나의 오빠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행복감에 젖기도 하며 힘이 나곤 했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고전을 하고 있었고 마침내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해 왔다. 우리는 한미 동맹국의 입장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국가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탈피할 기회로 삼고 정부에서는 파병을 하여 미국을 돕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나의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어느 날 오빠로부터 본인도 베트남전에 참전한다는 전보가 날아들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파월 장병들을 태운 기차가 잠시 머문다는 어느 기차역에 가서 한여름밤 무더위와 모기때에 시달리며 몇 시간을 지루하게 기다렸다. 이윽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군인들을 가득 태운 열차가 들어왔고 우리는 어승프레한 기차역 플랫폼에서 잠시 만난 후 황망하게 헤어져야 했다. 그리고 그 기차는 파월 장병들이 베트남으로 갈 배를 타기 위한 항구 도시 부산을 향해 떠났다. 선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투 경험이 없이는 진정한 군인, 진정한 군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며 그는 그렇게 떠났던 것이다. 당시 한국의 모든 신문과 라디오에서는 베트남전에서 싸우는 한국군들의 혁혁한 공에 대한 소식으로 늘 들떠 있었고 어린 학생들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군인들에게 위문 편지를 쓰곤 했다. 사랑방 아버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오빠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편지 구절엔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나라와 집안의 자랑이 되지만 만약에 죽어서 돌아온다면 그것은 개죽음에 불과할 것이니라. 그것은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는 간절한 당부였다. 그러나 현실은 운명은 철저히 우리를 배신했다. 내가 잔뜩 꿈에 부풀어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3월 오빠가 전쟁터로 떠난 지 반년 만에 정천병력 같은 전사 통보가 날아들었다. 사격 훈련을 하는 그의 소대를 미 공군기가 적군으로 오인하여 포격을 하였고 소대장인 나의 오빠를 비롯한 몇몇 소대원들이 함께 전사했다는 것이었다. 온 집안의 희망이고 미래였고 집안의 든든한 대들보 같았던 오빠의 죽음은 그 누구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우리 가족뿐 아니라 온 일가 친척 이웃들에게까지도 큰 충격이었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도 온 집안과 국가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꿈 많은 젊은이가 꽃도 피우지 못한 채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걸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일까. 그러나 며칠 후 전사 확인 통지서가 배달되었고 곧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 된 것이었다. 햇볕이 쨍쨍한 어느 날 육사 20기 동기생들과 가족 친지들이 현충원에 모여 안장식을 갖게 되었다. 그날 겨우 작은 항아리 속에 한 줌의 재로 돌아온
소중한 아들, 나의 오빠.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좋은 옷 한 번 못해 입히고 좋은 음식 한 번 못해 먹여 보낸다며 원통해 하시고 급히 사람을 보내 하얀 비단천을 사오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하얀 비단천으로 겹겹이 유골함을 감싸서 안장시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겨우 좋은 비단천으로 유골함을 싸서 묻어주는 것뿐이었고,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오빠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위안이 되거나 희망이 되어줄 수는 없었다.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쇠약해진 할머니가 한 달 만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사랑방에 두문불출하시고, 누구보다도 힘이 든 어머니는 나머지 식구들 때문에 겉으로는 차질 없는 일상을 이어가시면서도 식구들이 잠든 한밤중이면 혼자 상처난 짐승처럼 괴로워하며 울부짖곤 하셨다. 불교 신자도 아닌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오빠의 영혼을 위한 불공을 드리러 절을 찾아가곤 하셨다. 어느 날인가는 어머니는 무당을 불러 집 안마당에서 오빠의 영혼을 위로하는 굿을 벌이기까지 하셨다. 어머니는 음식을 차리고 하얀 한복을 입고 무당의 장구 소리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 어떻게라도 불쌍한 아들의 영혼이 남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 것이었지만, 정작 덩실덩실 춤을 추는 어머니의 얼굴은 한없이 슬프고 절망적으로 보였다. 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오래도록 잊을 수가 없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단 말인가?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텅 빈 교실에 남아있는데 갑자기 교실 스피커에서 나 쉴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노래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날 즈음이었었던 것이다. 서로 얼굴도 모른 채 그 먼 곳에서 시집을 와 한 가정을 위해 노예처럼 머슴처럼 고되게 일만 하시면서 한평생 희생만 하시고 인고의 세월을 사신 어머니, 결국 철석같이 믿었던 희망마저 잔인하게 빼앗긴 가엾은 어머니 생각에 나는 교실 책상에 엎드려 오랫동안 통곡을 했다. 어느 날은 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교실에서 뛰쳐나갔더니 운동장까지 따라 나온 친구가 나를 붙들고 얘 엄마를 생각해야지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 엄마를 생각해서 내가 더욱 꿋꿋하게 버티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엄마에 대한 연민으로 더욱 슬프고 더욱 괴로웠던 것이다. 물론 그렇게도 내게 위로를 주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 했던 철석같이 믿었던 소중한 오빠, 나의 길잡이를 잃은 나 자신의 충격과 상실감도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었다. 어릴 적 병약하던 나를 그렇게도 걱정하면서 꼭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그 오빠는 어디에 있는지, 결국 그렇게도 내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 했던 나의 길잡이, 나의 오빠는 이국 땅 전쟁의 포연 속으로 사라져 갔으니 어린 나는 참담한 현실을 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 오빠의 옛 소대원들이었다는 3명의 젊은이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미리 써가지고 온 편지를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우리들에게 읽어주었다. 나의 오빠가 얼마나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소대장이었던지 하는 오빠에 대한 찬사와 아쉬움,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났던 날의 장면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불과 몇 달간이었으나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던 소대장님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또 그 가족을 위로하고 싶어서 어렵게 찾아왔을 터. 그날은 냉정을 유지하던 아버지가 또 한 번 무너지는 날이었고,
가족들에게는 오빠에 대한 뼈저린 그리움과 상실감이 더욱 깊어지던 날이었다. 그런 어린 나이의 충격과 상처는 온전히 치유될 길이 없었고 참으로 오랫동안 그리움과 상실감과 분노를 가슴에 묻은 채 한없이 흔들리며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속으로 숨 죽인 채 살아온 시간들조차 멈추지 않고 흐르다 보니 나는 어느새 오빠가 살고 간 세월보다 3배를 더 살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리움과 그 깊고 독한 상처는 세월을 따라 이제 조금 엷어졌다 해도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단지 그 많은 세월이 흘렀을 뿐이고 그는 아직도 보고 싶은 내 오빠, 불러도 대답 없는 그리운 나의 오빠이다. 부모님들은 천국에서 아들을 만나 평안을 누리고 계실까? 그러나 이 땅에는 그를 잊지 않으려는 또 한 사람이 있다. 그를 잊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를 기리고 싶은 옛 소대원은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정성스레 묘비를 정리하고 닦고 계십니다. 그렇게도 고맙고 존경스러웠던 소대장님, 진정한 군인, 진정한 군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너무나 일찍 떨어져 버린 꽃 한 송이를 위해 오늘도 정성스레 묘비를 닦고 계십니다. 10달 전 척추뼈 4대가 부러지고 한쪽 고막이 파열되는 큰 사고를 당해 아직도 통증과 어지러움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언제나처럼 오늘도 새벽 일찍 대중교통을 이용해 수원에 있는 자택을 떠나 1시간 일찍 도착하시어 진심을 다해 참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큰 사고가 아니었다 해도 그 먼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오고 가시기 불편하실 80이 넘으신 이 노병께서는 현충일에는 소대장님을 참배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은 일체 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런데 이 고마운 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와 건강하고 다복한 일가를 이루어 사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또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저 세상에 가시게 되면 꼭 옛 소대장님을 다시 만나 이 땅에서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멀어져가는 이 노병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릴 적 오빠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글귀를 떠올려 봅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멀어져 갈 뿐이다.